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해주시면 계속 좋은 컨텐츠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트랜서핑 강독 계속 이어갑니다. 175페이지에 현실 지배자의 의도라는 주제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다루고 있는 큰 챕터의 주제는 거울의 법칙입니다. 이중거울이라고 그랬죠. 이중거울은 거울을 두 개를 마주보게 해서 생긴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되고, 그리고 거울 한 개가 양쪽의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쪽 거울의 한쪽 면은 비물질적인 세계, 가능태 공간, 또 거울의 다른 한쪽 면은 물리적인 세계,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우리는 이 물리적인 세계 안에, 현실 안에 놓여 있는데, 이 세상이라는 것은, 현실이라는 것은 비물리적인 에너지 차원의 세상, 가능태 공간의 현실과 맞물려서 돌아간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 거울의 법칙에 따르면 이 가능태 공간의 현실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조율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의 현실이 조정되고 통제되고 창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다룰 것이냐가 더 중요한 관건이 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트랜서핑의 핵심 개념이고 거울의 법칙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울의 법칙을 다루고 있는데 계속 반복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역시도 현실 지배자의 의도라는 것에서도 거울의 법칙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제에서 강조하는 것은 거울의 법칙을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 것이냐, 성공시키지 못하게 하는, 실패하게 만드는 방해 요인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울의 법칙을 성공시킬 수 있겠느냐, 그 얘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먼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현실 지배자라는 말인데요. 현실 지배자란 말은 다른 말을 사용해서 쓰면 현실 조종자 또는 현실 통제자 또는 현실 창조자, 이런 말들로 쓸 수 있을 거예요. 보통 현실 창조자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런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또 영성 분야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현실 창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영어로는 maker라는 말을 쓰고 있네요. 그래서 maker's intention. 어떤 말을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걸 사용하셔도 되죠. 지배자라는 말이 좀 공격적으로 느껴지신다면 조종자라는 말도 괜찮고요. 통제자라는 말도 부정적인 느낌이 든다면 창조자라는 말도 괜찮고요. 창조라는 말이 좀 저항이 생기신다면 그냥 영어로 메이커라고 쓰셔도 좋고요. 공통점은 뭐냐면, 현실 지배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들의 반대가 뭘까요? 현실을 조종하지 못하고 지배하지 못하면 현실에 지배당하는 거죠. 현실에 지배당하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다른 말로 심하게 말하면 좀비다, 노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꼭두각시다. 아니면 이 리더가 될 거냐 팔로워가 될 거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죠. 현실 일상적인 말로는. 이미지로 보시면은 현실 지배자의 이미지는 내가 이 세상의 중심에서 나를 둘러싼 환경을, 내가 원하는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주하지 않죠. 여유가 있죠. 반면에 현실이 나를 조종한다. 그건 뭐예요? 이런 현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그 놀이동산 가면 이런 거 있잖아요. 타는 거, 뺑뺑 돌아가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사람이 매여가지고 이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현실에 날아다니는 거예요. 현실이 나를 가지고 다니는 거죠. 우왕좌왕하고 분주하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떤 곳에 나는 놓여 있느냐? 현실 지배자 곧 트랜서퍼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현실이라는, 환경이라는 펜듈럼의 꼭두각시 좀비로, 노예로 살다가 가는 거다, 이 얘기죠. 그러면 현실 지배자란 누구이냐? 현실 지배자라는 어떻게 이 현실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창조해 나가느냐? 그것은 바로 의도의 조율에 달려있다. 의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아닌 걸 먼저 알아야 되죠. 의도가 아닌 것은 소망, 욕망, 이런 것은 의도가 아니다. 그러면 의도란 무엇이냐? 의도는 소망을 가지고 있되 그것을 단지 간절히 마음속에서 품고만 있는, 사념 에너지로만 방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소망에 행동이 뒤따르는 것이죠. 행동이 뒤따르는데 이 행동은 무엇에 기초한 거예요?
믿음에 귀차한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의심이 빠진 상태입니다. 의심이 있다는 건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심과 두려움이 빠진 상태, 그러한 소망에 기반한 행동, 이것이 바로 의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메뉴판을 보고 주문을 하잖아요. 주문을 하고 나면 음식이 요리되는 것을 기다리죠. 기다린다는 것은 이제 나오도록 허락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의도라는 것이죠.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 것,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뭡니까? 그 중간에 요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당연한 믿음 때문이죠. 이것이 당연한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카운터로 가서, 주방으로 가서 참견을 할 거예요. 요리가 언제 나오냐, 어떻게 만들고 있느냐,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주문하는 즉시 시간의 문제지 결국은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다는 거죠. 의도에는 일체의 의심과 두려움이 들어올 여지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을 할 뿐 아니라 행동한다. 그것이 의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 지배자는 바로 이러한 의도를 사용함으로써 거울의 법칙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현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이 주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럼 강론으로 들어가면 이 내용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성공적으로 거울의 법칙을 이용해서 현실을 지배해 나갈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현실이 나를 지배하던 상황에서, 다시 말하면 거울의 법칙이 계속 실패하는 상황에서 성공하는 상황으로 이동할 수 있겠느냐, 무엇이 이것을 가로막느냐, 이 장벽이 뭐냐,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요인들을.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75페이지에서 보시면 맨 위에 보시면 시작되는 단락에 걸러보기란 말이 나오죠. 걸러보기, 거울의 법칙을 성공시키려면 걸러봐라, 걸러보기. 필터링 해라, 필터링. 뭘 걸러보느냐? 이런 부정적인 사념, 환경, 의심, 두려움, 이런 것을 자극하는 그러한 환경이 펼쳐졌을 때 그냥 걸러봐라. 걸러보라는 얘기는 통과시켜라. 거기에 주의를 주지 말아라. 주의를 주는 것은 먹이를 주는 것이고 펜듈럼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개의치 말고 그냥 놔둬라. 그냥 놔두는 게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내가 해야 될 것은 나의 목표의 슬라이드를 계속 지속하는 것이다. 이 얘기죠. 175페이지 밑에 단락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사실이지만 마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이중거울의 법칙을 알아둘 필요가 있을 뿐이다. 위대한 것들은 모두가 매우 단순하고 자기 자신을 뽐내거나 숨어있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쓸모없고 가치 없는 것들이 항상 신비의 장막 뒤에 숨어있는 법이다. 이런 거죠. 트랜서핑에 대한 너무 환상을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소망이죠. 소망, 욕망. 이게 더 커지면 뭐가 되냐면 이게 환상이 돼요. 환상. 환상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환상을 키우지 마십시오. 마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런 환상을 갖지 말라는 거죠. 지극히 현실적인 겁니다. 하지만 그 현실적인 것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관념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이 가능태 공간이라는 것을 산정하고 이러한 에너지, 이걸 메타력이라고 그러죠. 이러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현실을 변환시키는 거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땐 지극히 현실적이지만 그 이면에 작동하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이고 신비적이고 또 기적적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이것은 베일에 가려있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것일수록 사람들이 주목을 안 해요. 그리고 뭘 원하냐면은 환상적인 걸 자꾸 원해요. 마법적인 걸 원해요. 하루아침에 뭐가 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실상은 모든 법칙은 이 자연법칙 토대 위에 건설되게 돼 있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것을 너무 추구하지 마십시오. 초자연적인 거. 이런 것에 너무 빠져들지 마십시오. 이것은 중요성을 높이고 중요성은 펜듈럼을 가져오고 그것은 트랜서핑과 관계가 없습니다. 트랜서핑이 일반적인 자기 개발 도구와 다른 것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기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이 구현되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구현시키기 위한 과정은 지극히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단계별로 가는데, 이 단계별로 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제자리에 맴도는 것 같은데 상승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데 어느 날 점프해 있고, 이런 거라니까요, 이런 거. 이렇게 큰 전환이 일어나는 거. 근데 그 이면에는 이런 과정이 있는 거죠. 지속되는 과정. 지속되는 과정이 있어서 큰 내 가능태 공간에
섹터가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도외시하죠. 마음이 여기가 있잖아요. 그게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 환상의 차이만큼이나 우리는 현실에서 돌려받을 게 별로 없어요. 부메랑이 오게 돼 있는 거죠.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트랜스서핑은 이런 걸 얘기 안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뭐 다 정리가 됐다고 하고 넘어가니까 이런 강론을 얘기하지 않죠. 근데 여기서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니까 다음 단계로 진입을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게 혼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 강독이 다 끝나면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트랜스서핑을 지금 다루니까 할 수 없는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주제와 관련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트랜스서핑 강독이 끝나면 보다 현실적이면서도 트랜스서핑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 그 신비하고 대단하고 초자연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마세요. 모든 건 다 상품이죠, 상품. 상품은 마케팅을 잘해야지 팔리고 팔려야 소득이 돼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가 이득을 보냐, 누가 돈을 버냐 이걸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와요. 현혹되시지 마십시오. 포장이 이쁘다고 해서 내용물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항상. 또 어떤 것들은 포장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좋은 것들이 있죠. 제품이. 그 원리랑 똑같습니다. 우린 근데 너무나 포장에 현혹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포장에 환상을 갖고 있어요. 포장이 좋으면 내용도 좋을 거라는 환상. 껍데기죠. 다 껍데기. 껍데기를 보고서 우리가 환상을 갖는단 말이에요. 명함에 써져 있는 그 이력 경력을 보고 환상을 가져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이 다 욕망입니다. 자기 욕망이 높으면 결국은 부메랑이 날라오는데 그게 뭐예요? 사기당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꼬여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욕망이 높아서 그래요. 그래서 중요성을 낮추란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제로 상태가 돼야 우리의 눈이 맑아지고 밝아져서 이런 것에 현혹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장기 불황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전 세계가. 한국은 더 힘들 수가 있어요. 긴 터널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터널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빛을 밝혀야 돼요. 내 앞에 빛을 비출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이 빛에 의해서 꾸준히 나가면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빛이 없는 사람, 그러면 어둠 속에서 빛이 없는 사람은 사고 납니다. 사고 나. 그리고 어딘가로 끌려갈 수가 있어요. 내가 길을 잃지 않고 꾸준히 가려면 어둠 속에 있을 때 빛을 밝히는 사람이 이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불을 밝히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욕망에 휘둘리지 마셔야 돼요. 어지러운 세상이 이어질수록 이런 것들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 현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 욕망이 더 커지거든요. 동아줄 하나 붙들어서 살아나려고 하는 두려움에 기반한 욕망이 커지거든요. 로또 심리가 생기는 거예요. 대박 심리가 생기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돈방석에 앉을 것을 기대하고 그런 메시지들 쫓아다니시는데 안 됩니다. 결국은 다 눈먼 돈 번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눈먼 돈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눈먼 돈 나는 챙기겠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먼 사람들이 돈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런 데다가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쓰지 말란 얘기입니다. 돈은 써야 될 곳에 쓰셔야 돼요. 써야 될 곳에 쓰면은 서로 좋아요. 근데 엉뚱한 곳에 돈을 갖다 바치게 되면은 그거 누가 보상을 안 해주잖아요. 이런 마음을 잘 우리가 지킬 때가 왔다. 더더욱 마음의 불을 밝히셔야 된다. 지금부터. 176페이지에 보면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뭐냐면 마음의 의심과 저항이 거울의 법칙을 실패시킨다 이겁니다. 의심은 뭘 불러옵니까? 의심은 두려움을 불러옵니다. 두려움은 조급함을 만들죠. 조급함은 방법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시야가 좁아집니다. 멀리 내다보질 못해요. 결국은 또다시 실패하게 됩니다. 내부 의도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 연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심을 걷어내는 게 필요합니다. 의심을 걷어내려면 무조건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행동화를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나가셔야 돼요. 피드백이 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먼 곳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먼 산 바라보지 말고 저 봉우리에 언제 오를까 생각하지 말고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 봉우리 오르고 히말라야도 올라가는 거예요. 에베레스트도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 계단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한 계단을 무시해서는 트랜스서핑을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어떤 그 재밌는 얘기 중에 실제 라디오에 사연이 왔었다고 하는데 여자와 남자가 있었어요. 둘이 애인 사이인데요. 커플 사이인데 이 남자가 여자를 엄청나게 의심을 합니다. 왜냐면 이 여자가 예쁘고
매력적이고 하다 보니까 주위에 남자들이 많이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사귀면서도 계속 의심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여자가 일찍 집에 들어가겠다고 해서 갔어요. 이 남자는 의심을 했죠. 집에 간 게 맞을까? 그래서 집에 도착할 쯤 됐을 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집에 왔니? 근데 이 여자는 집에 오자마자 너무 피곤해서 골아 떨어진 거죠.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문자를 보냅니다. 집에 도착했으면 답장 좀 줘. 근데 답이 없죠. 너 집에 간 거 맞아? 그래도 답장이 없죠. 너 어디야? 이제 조금씩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계속 답장이 없죠. 왜냐면 난 자고 있으니까. 그 남자는 계속 이제 밤이 깊어가는데 계속 문자를 보냅니다. 너 지금 어디야? 빨리 얘기해. 너 그 남자랑 있는 거지. 대답 안 해? 이제 자정이 넘어갑니다. 결국은 그랬구나. 그럴 줄 알았어.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제 새벽이 됩니다. 나는 더 이상 너랑 사귈 수가 없겠어. 난 네가 그런 애인지 정말 몰랐어. 정말 실망이야. 다시는 나한테 연락할 생각 하지 마. 이게 마지막 문자야. 끝. 그리고 동이 텄어요. 여자가 일어나서 휴대폰을 보고 경악을 합니다. 엄청난 소설이 쓰여 있죠. 자기만의 세상에서 혼자서 현실을 다 재단을 해버렸네요. 실제와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의심이라는 게 이와 같다는 거죠. 가만히 놔두면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될 것을 괜히 긁어부스럼인 거예요. 의심을 해가지고.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럴 시간에 뭐 하라고요? 그냥 내버려 두고 의심하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고 네 할 거 해라. 그게 뭐예요? 그냥 가던 길 가라. 한 계단. 이 얘기예요. 계속 뒤를 돌아보고 내가 지금 잘 오고 있는 건가? 이거 올라가다가 뭐 나오면 어떡하지? 그럼 오르질 말든가. 근데 의심하면서 오르지도 않고 의심하고 앉아있잖아요. 계속 여기 머물러가지고. 그러면 왜 근심만 깊어지는 거예요. 그 근심이 결국은 또 거울에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믿어라 해서 될 수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의심을 제거하는 좋은 방법은 가장 일상적이고 아주 작은 것부터 실행을 하셔서 적용을 하셔서 긍정적 피드백을 찾아 나가셔야 되고 그것을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 멀리에 있는 뭔가 대단한 것을 자꾸 찾는단 말이에요. 내 현실을 뒤집으려고. 그러지 마시란 얘기예요. 인간관계의 처세에서 트랜서핑을 적용해서 얻는 것이 더 먼저가 돼야 돼요. 그 다음이 내 현실이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환경이라는 것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사업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다 인간관계예요. 그것처럼 인간관계를 먼저 처세를 적용을 하셔서 트랜서핑을 통해서 하나하나 올라가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또 다른 현실, 또 다른 가능태 공간, 장면을 상정을 하는 거예요. 목표의 슬라이드로. 내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 원하는 장면. 근데 그런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는 매우 현실적인 각자만의 현실에서 부딪히는 사건 속에서 이런 것들이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그런 것들은 무시하고 과거의 습관대로 하면서 꿈을 키우는 것은 욕망과 소망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곧 환상이 될 것이고 마법을 꿈꾸게 될 것인데 결코 그런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76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이 대화가 있죠. 거울과의 대화. 장난감 갖고 싶어. 가져야지. 너 약속했잖아. 그래 줄 거야. 근데 장난감 어디 있어? 그래 그럼 어디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거울은 내가 말하는 대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의심하면 의심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 주는 거죠. 그것을 아신다면 지금 내 마음 안에서 방사되는 그 산염 에너지와 내 생각과 내 태도가 어떠한가를 빨리 점검을 하고 그것을 바꿔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자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178페이지에서는 왜 거울의 법칙에 실패하는가에 대한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또 하나는 방법과 과정에 집착한다. 왜 그래요? 조급하기 때문에. 왜 조급할까요? 두렵고 의심이 되니까. 다 거기서 파생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목표 슬라이드에 집중하되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과정은 필요한 거지만 과정은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는 거죠. 가능태 공간이라는 것은요. 가장 효과적인 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말하자면 미로 찾기에서 출발 지점이 있고 도착 지점이 있을 때 미로 찾기에서 길을 빨리 찾는 방법은 도착 지점에서 거꾸로 찾아보면 길을 빨리 찾아요. 그것처럼 우리 편에서 길을 찾으려고 할 때 길을 잃기 쉽지만 가능태 공간의 목표의 심상화를 주의를 기울이고 과정 자체, 방법 자체에 대해서는
고집하지 않고 열어둘 때 가능태 외부의 흐름은 가장 우리에게 최적화된 경로를 알려주게 돼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흐름을 알게 되면 빨리 이 흐름에 올라탔을 때 최적의 경로로 목표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특정한 방법, 원칙, 절차를 고수하기 시작하면 이러한 가능태가 왔을 때 못 알아보거나 올라타지 못하는 거예요. 고생해서 가는 거거나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서 낭패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안 되면 더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그거예요. 트랜서핑 법칙에서 이리로 가면 길을 잃게 돼 있는데 가능태 공간의 경로에 따르면 이 길로 가야 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리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막아 세우는데 이걸 기꺼이 뚫고 나가겠다고 뚫어가가지고 낭패를 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손의 힘을 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주문하고 허락하는 거죠. 허락하는 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믿고 내버려 두는 거. 근데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욕망하고 두려워하고 놓아주지 않는다. 이 거울의 법칙이 실패하는 이유가 이거죠. 중간에 나와 있잖아요. 욕망하고 두려워하고 놓아주지 않는다. 이 세 가지 때문에 거울의 법칙이 실패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의심하니까. 181페이지. 그래서 허락해 준다고 했을 때 뭘 또 허락해 줍니까? 과거의 습관이 나오는 것도 그냥 허락해 줘라. 의심하는 것도 허락해 줘라. 허락해 주는 것은 내버려 두는 거다. 내버려 두고 붙잡지 않고 관여하지 않고 그냥 굴러가게 내버려 두고 네 갈 길 가라 이거죠. 이게 뭐예요? 계속 아말감의 본선을 유지하고 내 세상에 대한 태도를 유지하고 거울에 긍정적인 사념 에너지를 방사하고 이걸 계속 지속하라는 거죠.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내버려둬라. 그것을 바꾸려고도 하지 말고 후회하지도 말고 자책하지도 말고 내버려둬라. 굴러가게 내버려둬라.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 있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흐름을 살피면서 가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라. 그냥 눈을 딱 가리고 무작정 뛰어 올라가지 말고 걸어가되 또 다른 길이 나오는지 더 좋은 길이 나오는지 에스컬레이터가 나오면 옮겨 타고 가란 얘기죠. 옮겨 타고 환승을 하란 얘기예요. 가능태 공간에서 세상이 나를 마중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외부 의도, 성공의 물결이 이렇게 마중을 나오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이 길을 지속하다 보면 흐름을 살피고 가다 보면 그러면 그때 환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환승을 마치 차가 가다가 고속도로에 올라타는 게 있죠. 국도로 계속 가는 게 편합니까? 고속도로 타는 게 편합니까? 고속도로를 타면 훨씬 빠르게 가잖아요. 그 길이 이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가다 보면 181페이지. 그래서 꾸준히 이것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181페이지 맨 밑에 줄에 보시면 음악가이자 철학자 보리스 그레벤쉬코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시죠? 제가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유튜브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서 한번 음악을 들어보세요. 여전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러시아의 락그룹의 대부라고 합니다. 락그룹 아쿠아리움의 리더고요. 1970년대에 결성이 된 락그룹인데 러시아 사람이면 뭐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빅토르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러시아의 한국계 러시아인인데 락커로 굉장히 유명했었죠. 저항 가수였죠. 이 빅토르체가 이 그레벤시코프의 영향을 받아서 그레벤시코프가 키워준 거죠. 그래서 유명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언급된 거니까 가서 음악을 들어보시면 훨씬 더 실감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러시아어라 뭐라고 부르는지는 알 수가 없네요. 183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굵은 글씨입니다. 꽉 쥔 손을 풀어 놓아주고 세상의 가능태 흐름을 따라 움직이도록 허용하라. 이것이 6번째 거울의 법칙이다. 그래서 거울의 법칙이 계속 추가되는데 나중에 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추가된 거울의 법칙은 내부 의도를 내려놓고 의도를 조율해라. 다시 말해서 흐름을 따라가라 이 얘기입니다. 흐름을 따라가려면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긴장이 되면은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걸 못 봐요. 여유를 가질 때 넓게 볼 수가 있죠. 힘을 빼야 돼요. 마음의 힘을 빼고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 걸 지켜보라는 거죠. 흐름이 흘러가는 것은 나에게 지금 어떤 일이 지금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누가 다가오고 누가 떠나가고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이 일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어떤 새로운 게 내 삶에 끼어 들어왔고 이런 흐름을 살피면서 가란 얘기예요. 그 흐름이 바로 가능태의 흐름에 사인이 이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흐름을 살필 때
그 흐름을 살필 때 성공의 물결이 들어온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힘을 꽉 주고 내가 정해놓은 방식대로만 가려고 고집을 하기 시작하면 전혀 흐름을 볼 수가 없어요. 운전도 초보는 흐름을 못 보잖아요. 차의 흐름을. 근데 운전을 여유 있게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긴장이 풀리면 저 멀리 차의 흐름을 보고 운전을 한단 말이에요. 흐름을 볼 때 내가 안전할 뿐 아니라 효율적인 길을 택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을 타라고 힘을 빼라는 것은 또 어디에 적용되냐면 계속 이야기 나오죠. 성급하게 거절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의견에 성급하게 논쟁을 벌이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 뭔가 꽉 찍어 있으면은 싸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옳을 수도 있고 내가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손에 이렇게 힘을 빼고 있으면 다시 말하면 내가 틀릴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맞을 수도 있고 저 사람으로부터 행운이 기회가 나에게 올 수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건 뭐예요?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살란 얘기죠. 그러려면 내가 무엇인가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빨리 반응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오지랖 넓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환경이 펼쳐지면 가장 앞장서서 그것을 내가 뭔가 다루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그 사람 일에 간섭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도움을 준다는 미명하에. 근데 그런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 서로의 에너지에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한 애써서 도와주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가 그르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급하게 반응하지 말고 항상 멈추어서 기다리고 살피는 그러한 태도를 기르시는 게 좋습니다. 185페이지 보시면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가장 불리한 상황에서조차 모든 반영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7번째 거울의 법칙을 실천한다면 당신은 결국 그 덕을 톡톡히 보게 될 것이다. 여기에 거울의 법칙 7번째 마지막 거울의 법칙이 나오죠. 그것은 가장 안 좋은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해라. 이게 계속 제가 반면교사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반면교사 삼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아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내가 얻을 게 무엇인가, 여기서 배울 게 뭔가, 항상 그 태도를 견지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나오죠. 모든 일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을 때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무심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모든 일이 훌륭하게 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된다. 모든 것은 필요에 따라 일어난다.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확인 도장을 콱 찍어주란 얘기예요. 그럼 그렇지. 이것이 트랜서핑이구나. 지금 되고 있구나. 뭔가 내가 환경을 통제하고 있구나. 뭔가 잘 진행되고 있어. 바로 이거야. 이런 식으로 좋은 일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주시란 말이죠. 나쁜 일에 대해서는 걸러내기. 그리고 배우기.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찾기. 이것을 유지하면 태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계속 노를 저을 수 있는 것이죠. 186페이지입니다. 186페이지에 거기 나오죠. 중간에 이 순간부터는 불쾌한 일이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세상은 언제나 상황에 대한 당신의 태도에 그대로 동의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부정적인 일, 불쾌한 일이 일어나도 그 태도는 항상 긍정적인 쪽으로 전환하든가, 전환하기 힘들면 걸러내라. 그냥 그 정도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187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 수시로 흔들릴 수 있는 믿음이 아니다. 맹목적인 믿음도 아니다. 성격적 속성으로서의 낙관주의도 아니다. 이것은 현실 지배자의 의도이다. 현실 지배자의 의도라는 것은 단지 낙관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믿으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에 요동하는 건 더더욱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거울의 법칙을 이해하고 거울 법칙 너머의 가능태 공간의 세상을 알고 인식하고 거기서 작동하는 외부 의도를 알아차림으로써 그것을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그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현실 지배자는. 이 가능태 공간과 거울의 법칙이라는 개념이 사라지면 이것은 그냥 낙관주의자가 되는 거죠. 근데 낙관주의자와 차이가 있는 것은 가능태 공간과 비물질적인 세상, 그곳에서 일어나는 메타력이라고 하는 또는 외부 의도라고 하는 그러한 에너지를 통해서 현실이 변환된다는 것을 알고 이용할 때 그때는 현실 지배자 또는 창조자, 조종자, 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나옵니다. 자신을 움직인다는 것은 마지막 3가지 거울의 법칙을 따르는 것을 뜻한다. 현실 지배자는 극성스러운 활동가가 아니라 관찰자다. 극성스러운 활동가, 현실과 싸우니까 분주한 거예요. 바쁜 거예요. 살아남으려고 바쁘고 여기저기 쫓아다녀서 불의와 부정을 없애려고 바쁘고 뭔가 분주해요. 그런데 에너지는 계속 소진되죠. 우리는 관찰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지켜보고
그것을 우리가 내부의 마음의 태도를 통해서 사념의 방사를 통해서 조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물론 행동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의 주제가 여기서 이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거울의 법칙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울의 법칙이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고 어떻게 해야 지속될 것이냐, 이 얘기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강독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이메일이나 카톡 1대1 채팅을 통해서 또는 댓글을 통해서 계속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어떤 주제라도 괜찮습니다. 꼭 트랜서핑이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요. 궁금한 게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48시간 안에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채널이 도움이 되시면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계속 받아보실 수 있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를 눌러서 응원을 해주시면 계속 좋은 영상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트랜서핑 강독이 끝나면 계속 좋은 컨텐츠가 준비되고 있으니까요. 좀 더 실질적이고 적용 가능한 그러한 이야기로 제가 심리맨의 이야기로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계속 구독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심리 컨텐츠, 심리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리맨이었어요.